여기는 마조레 호반에 있는 아민타 호텔의 로비입니다. 로비에 서가가 있어서 혹시 해밍웨이가 쓴 무기여 자리끄라 Farewell to Arms란 소설이 있는가 싶어서 찾아보았더니 없었습니다. 해밍웨이의 무기여 자리끄라는 이 소설은 그 마지막에 가장 드라마틱한 배경에 이 마조레 호수가 나옵니다. 무기여 자리끄라는 해밍웨이가 유명한 작가로 등단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소설입니다. 돈도 많이 벌고요. 동명의 영화가 1957년에 제작돼 가지고 한국에도 개봉된 적이 있습니다. 록 허드슨이 주인공이고 제니퍼 존스가 간호사로 나오는 영화입니다. 해밍웨이는 1차 세계대전 때 참전을 했습니다. 지원병으로 1918년 전쟁의 마지막 해에 이탈리아군의 앰뷸런스 운전사로 참전을 했습니다. 참전했다가 이 파편을 맞고 다쳤습니다. 그 경험을 살려서 자전적 소설로 쓴 것이 바로 무기여 안녕입니다. 그 스토리는 거기서 만난 전선에서 만난 영국인 간호사와 사랑에 빠져서 어떤 우여곡절 끝에 전선을 이탈해 가지고 탈영병이 되고 두 사람이 이 마조레 호수의 호텔 방을 빌려 가지고 그 급박한 전쟁 상황에서 사랑을 불태우다가 헌병이 잡으러 온다는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이 마조레 호수의 북단에 있는 스위스로 노를 지어 가지고 탈출을 하는데 스위스에서 중립국이니까 망명자로 받아서 살도록 했지만은 그 간호사가 아기를 낳다가 아기도 죽고 본인도 죽는다는 그런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영화에 아주 잊을 수 없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헌병 이야기입니다. 이탈리아 헌병이 탈영하는 장교들을 문초를 하고 사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헌병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도망치느냐? 그러니까 장교가 선처를 부탁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헌병이 너 같은 놈들 때문에 조국이 위기에 처했다 하니까 이 장교가 헌병한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후퇴해 본 적이 있느냐? 이 말은 당신은 싸워 본 적이 있느냐는 뜻이죠. 헌병이 가진 총은 적군을 쏘는 총이 아니고 아군을 쏘는 총입니다. 싸워 보지도 않고 전장의 참상도 모르면서 후방에서 편히 지내면서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지 마라. 당신은 싸워 본 적 있느냐? 그 말을 무시하고 헌병은 장교를 끌고 가서 처형합니다. 적결 처분을 합니다.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해밍웨이는 모험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천성적으로. 그리하여 1930년대에는 스페인 내전에 참전합니다. 이건 참전이라기보다는 참관해서 글을 쓰게 되죠. 해밍웨이는 원래 기자로 출발해서 소설가가 된 사람입니다. 해밍웨이 독특한 문체를 하드보일드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아주 문장이 짧고 군더더기가 없는 그런 템포가 빠른 그런 문장은 기자로서 배운 것일 겁니다. 그런데 1930년대의 스페인 내전은 서구 지식인 사회를 갈라놓았습니다. 대부분의 지식인들이 사회주의 세력, 흔히 공화파라고 그랬습니다. 그 공화파를 지원해서 참전하고 지원했습니다. 참전하지 않더라도.
그 중에 한 사람이 조지 오웰이었습니다. 그러나 스탈린은 공산주의 진영을 모아서 이 공화파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무솔리니와 나치는 프랑코 정권을 지원을 했습니다. 사실은 프랑코가 쿠데타를 일으켰으니까 헌법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쿠데타를 당한 공화파가 헌법적으로는 정당한 정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유럽의 지성인 사회가 좌우로 나뉘었는데 주로 좌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현장에 뛰어들어서 자료를 수집하고 하던 해밍웨이는 돌아와서 쓴 유명한 책이 바로 이 책이 또 2차 세계대전 중에 나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였습니다. 소설로 나오자마자 영화가 됐죠. 게리 구퍼와 잉그리드 버그만이 등장하는 영화 또한 히트를 쳤습니다. 그런데 사회주의 편에 서가지고 참전한 조지 오웰은 다른 방향의 책을 썼습니다. 조지 오웰은 원래 사회주의자였으니까 자연스럽게 공화파를 지원하기 위해서 참전을 했는데 실제로 총을 들고 싸우다가 목 관통상도 입었습니다. 거기서 사회주의 세력 내부의 권력 투쟁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즉 소련 친소파가 똑같은 편에 있는 이 무정부주의 세력이라든지 다른 사회주의 세력을 잡아 죽이는 일종의 숙청극을 벌이는 것을 바르셀로나에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조지 오웰은 대각성을 했습니다. 나치나 파시오나 공산주의나 똑같다. 이것은 전체주의다. 그런 점에서 공산주의에 대한 환상을 버렸습니다. 그때 지식인 사회는 공산주의는 이상을 지향한다. 나치는 인종차별이다 해서 나치를 극우 그리고 공산주의를 진보로 보았습니다만은 조지 오웰은 스탈린이나 히틀러는 같은 악이다라고 보고 돌아와서 책을 썼습니다. 르포 기사로 쓴 책이 카탈루니아 송가, 이 책은 잘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쓴 책이 동물농장, 이건 정면으로 스탈린 체제를 우화를 통해서 동물의 세계를 통해서 비판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1948년부터 49년 사이에 결정적 책을 쓰죠. 그게 1984년이란 책입니다. 이 책은 미래에 닥칠 전체주의 국가를 상상한 공상소설입니다. 이 소설을 읽으면 이것은 한국인을 위해서 쓴 것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북한 체제를 정확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 작동 원리를. 자, 이렇게 해서 똑같이 스페인 내전에 참전하고 참관한 두 사람, 해밍웨이와 조지 오웰은 다른 방향의 소설입니다. 다른 방향의 책을 썼습니다. 해밍웨이의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는 친좌파적 소설입니다. 그러나 조지 오웰은 동물농장과 1984 카탈루니아 송가를 통해서 공산주의, 공화파의 정체를 폭로합니다. 폴 존슨이라는 사람이 두 사람을 해밍웨이와 조지 오웰을 비교를 하면서 해밍웨이는 자기가 본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스페인 내전 때는 공화파도 프랑코 정권처럼 잔인한 짓을 많이 했는데 그것은 듣고 마치 선인 것처럼 하면서 프랑코만 악으로 만들었다. 공정하지 못했다. 지식인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렸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조지 오웰의 정직성을 높게 평가합니다.
저도 해밍웨이와 조지 오웰을 다 좋아하지만 이념적 정직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조지 오웰을 더 높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진보 세력 출신이면서도 진보의 정체를 아는 순간 그 진보를 비판하는 쪽으로 변신해가지고 후대를 위해서 폐길에 걸려서 죽어가면서 그 추운 겨울에 섬 속에서 스스로를 고립시키면서 자기의 육신을 소모시켜가면서 쓴 1984. 이것을 꼭 읽어야 될 사람은 빅브라더가 다스리는 오세아니아와 똑같은 수령이 다스리는 북한 체제, 그 북한 체제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 그 북한 정권의 심리전에 영혼을 판 지식인들이 큰 소리를 치고 권력을 잡고 있는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조레 호수의 한 호텔에서 해밍웨이와 조지 오웰을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